인중 축소, 이제 뭐 인중이 길어서 또는 입술이 얇아서 또는 뭐 비순각이 너무 뭐 꺼져서 인중 축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입술이 얇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비순각이 꺼진 내용이 연관이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논문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 조금 지적을 해드릴게요. 인중 축소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나온 이 저널 오브 크래니얼 맥실로페이셜 서저리라는 이제 뭐 성형외과나 아가면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논문인데요.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 논문을 조금 오늘 선택한 이유는 인중 축소에 대한 그 아티클 리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시스테믹 리뷰라고 돼 있죠. 이게 시스테믹 리뷰 오브 contemporary technique and their outcom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테크닉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보셔야 될 게 여기 논 필링. 그러니까 뭐 필러 같은 거나 지방 이식하지 않고 립 어그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도톰하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논문은 입술이 얇은 분들을 입술을 좀 도톰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필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약자를 따서 N, F, P, L, A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영어 쓰는 분들은 이런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약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도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뭐 라방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거에서 옮겨온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 논문을 리뷰를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NFPLA 아까 논필링 립 오그멘테이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1976년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시걸 디자인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갈매기. 이렇게 갈매기. 이렇게 갈매기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입술이 얇은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서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죠. 이버전 한다고 이제 저희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말려 있는 입술을 인버전 돼 있는 입술을 이렇게 이버전 시켜서 입술을 도톰하게 해주는 이런 수술을 이제 1976년도에 마이어라는 분하고 캐서링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페이퍼에서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71년도에 또 이렇게 불혼이라고 황소뿔이죠. 황소뿔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불혼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1년도에 이렇게 이제 밑에를 그 코 밑에 서브나잘 립 리프트라고 해서 요 앞에 이제 디자인한 게 이제 뭐 황소뿔 같이 디자인을 한다 해서 요런 디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6년도에는 요런 디자인에서 조금 이제 필트룸이라고 해서 여기 인중 요 부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좀 바뀐 내용이 또 보고가 됐고 86년도에 그 다음에 86년도에 또 비슷하게 또 이 황소뿔 디자인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요런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건 또 L 쉐입으로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이 뭐 곤잘레스라는 분이 이제 79년도, 75년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발전이 됐었고 약간 뭐 배트맨이나 무슨 뭐 드라큘라 백장기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불손 디자인이 약간 이제 확장판이죠. 익스텐디드 인시전이라고 해서 마키라는 분이 94년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논문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린왈드라는 분이 87년도에 이런 디자인을 또 만드셨고 그린왈드 인시전이라고 아예 이름 붙이셨죠. 그 다음에 더블덕이라는 서스펜션이라는 걸 또 칼딤이라는 분이 또 2011년도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입술을 올려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탈리안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분인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이탈리안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요 밑에만 잘라주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1년에 에코라는 분이 이렇게 논스카 서스펜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흉터 없이 입술을 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발전을 시키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 이 옆쪽 입술을 살짝 올려주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뭐 렌토이드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귤라 디자인이라고 또 94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롬보이달 디자인, 마름모꼴 디자인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렌타인 앵귤로플라스티라고 해서 이게 뭐 V자 모양으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코수염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디자인도 있었고요. 또 아예 또 팔자주름이 심하고 심술보 있는 분들이 위해서 이렇게 렌토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서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디자인 방법들이 있었고, 또 입 안에서 이렇게 입술 안쪽에서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해서 뭐 VYLA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막 더블 VY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W 쉐입, 뭐 VY, 뭐 VY in VY, 이중 VY죠. 이런 이제 방법들로 이제 뭐 입술을 어쨌든 뒤집어주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겪어보셨고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것들은 이런 C걸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불혼 디자인 뭐 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테크닉 요 정도가 있고요. 최근 입꼬리 수술 이르면서 이렇게 렌토이드 또는 뭐 롬보이달 쉐입 뭐 이런 발렌타인 앵귤로플라스티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요 VY 방법을 이제 노블캣 수술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 인중 축소라는 그 방법이 디자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수술이 아니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논문에 발표됐던 거를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 84년도 논문에 뭐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그 논문에서 보고됐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요 비대칭이고 또 언더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미흡하게 교정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 6% 정도 되고, 조금 신경 쓰일 법한 게 이제 3% 정도의 하이포트로픽 스카, 이런 게 인시전 스카가, 그래서 이제 흉터가 이렇게 3% 정도에서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5% 정도에서 이 흉터가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이분은 5.3%에서 흉터가 있었다, 뭐 얘기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분은 또 20%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20%에서 흉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대부분 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으나 뭐 가끔가다 뭐 감각이 떨어지거나 신경마비가 오거나 비대칭이 있거나 뭐 이렇게 파라스테이시아라고 해서 약간 먹먹하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 하이포에스테시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입술이 마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얘가 마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스카 문제에 대해서 한 3%에서 5% 또는 20% 정도의 비율로 이 흉터 문제가 말썽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 5%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명 했을 때 5명이 말썽 부리는 상황이 괜찮으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못해요. 100명 수술을 했는데 5명이 말썽을 생겨. 그러면 저는 그 수술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저 나름의 또 남들이 안 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수술했을 때 지금 한 10명 정도 좀 안 되는 숫자에서 말썽 생기는 것도 다리 뻗고 자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저는 있거든요. 10명 안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서운하잖아요. 환자도 고생이고 저도 되게 서운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2,000명이라고 생각하고 10명이면 0.5%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경 쓰이는 판에 1%도 안 되는 0.5%도 막 신경 쓰이는 판에 이게 5%, 3%막 이렇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그런 통계가, 이게 백인들이 주로 수술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 이런데, 그러면 이 흉터 문제가 자유롭지 못한 흑인이나 황인종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나온 통계는 없지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저는 보면 백인들은 흉터가 별로 안 남는 편이잖아요. 우리 뭐 다이아드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하면은 뭐 병원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반창고 2개 붙이고 끝나잖아요. 꼬매지도 않고. 그래도 흉터 안 남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우리는 황인종들은 이건 뭐 조금만 긁히기만 해도 손톱 자국도 나는 사람인데 인중이 또 얼굴 중에서 가장 흉터가 많이 남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가장 흉터가 많이 남는 부분 두 부분을 뽑아라 그러면은 눈썹 위에요. 눈썹이. 이마. 그 다음에 인중이에요. 이마는 가로 방향으로 찢어지면 그나마 흉터가 안 보이는데 세로 방향으로 찢어지면 흉터가 바로 보여요. 또 인중은 어느 방향으로 찢어져도 흉터가 많이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굴 중에서 제일 흉터가 보기 싫게 잘 보이는 그런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양인 중에는 이 예전에 언청이, 지금은 많이 좀 없지만 대한민국에 언청이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청이 수술은 밀라드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수술법을 개발하신 그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6.25 때 한국에 오셔서 군의관으로 오셨던 미국 의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언청이들이 많아서 그거 막 연구하다가 밀라드라는 분이 책을 쓰시고 이 크래프트 립이라는 어떤 그 언청이 수술의 그 방법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때 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흉터가 동양인한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괜히 거기 흉터 있으면 너 언청이었니? 너 언청이었어? 약간 이런 시선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을 괜히 언청이어서 수술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영역이 또 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 2011년에 나온 이 논스카 서스펜션 테크닉, 그러니까 흉터가 없다고? 궁금하잖아요. 또 논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논스카 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실제 논문에는 막 수술하면서 막 이렇게 과정 설명해주는 뻘건 사진들도 있는데, 그것도 유튜브에서 그거 보여주면 불법이래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는 좀 뺐고요. 그 디자인한 것만 조금 보여드리면, 뭐 코 안쪽에서 이렇게 쭉 다 찢어서 또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다 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입술 밑에다가 실을 걸어가지고 요 코 바닥에다가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술이 올라가고 이 비주가 약간 세팔릭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위로 들리고 그 다음에 코끝이 약간 들린다. 요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흉터는 그렇게 뭐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코 안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글쎄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이빨이 보이게, 이제 웃을 때 이빨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빨이 조금 보이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 후에 이빨이 조금 보이고 뭐 좋아진 것 같아. 옆에서 보면은 입술이 뭐 짧아졌나? 뭐 이건 다물고 찍고 이건 벌리고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여기 이렇게 늘어져 있던 비주가 약간 올라간 거. 뭐 코끝은 이 사진에선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요 케이스를 보면은 입술이 많이 두꺼워졌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들리니 이렇게 잡아서 당겼으니까 일로. 그러니까 입술이 많이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윗입술이 얇은 분들한테 이렇게 입술이 두툼해지고 이렇게 이빨도 보이고. 근데 이 환자분 보면은 이 비순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죠. 어, 그래. 비주가 이쪽 방향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논문을 보더라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이거 약간 뭐 입을 다물고 찍고, 살짝 힘 빼고 찍고,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는 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각도가 조금 달라요. 이 사진이 약간 고개 숙이고 찍었고요. 얘는 고개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물음표가 있죠. 그걸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게 콧구멍 보이는 게 얘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입술하고 코랑 요 각도가 얘랑 달라요. 지금 아랫입술이 훨씬 더 들어갔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진을 위아래로 고개를 들고 내리고 찍는, 이렇게 찍냐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있으나, 어쨌든 흉터가 없다는 면에서는, 요 정도는 시도해 볼 만 하겠다. 뭐, 요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인데, 보면은 뭐
조금 좋아졌나? 입술이 조금 들렸네. 입술이 조금 뭐 두꺼워졌네. 이분은 입술 되게 얇았는데 이거는 글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잘 보면은 코끝이 이렇게 좀 행잉 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코끝이 좀 내려와 있었는데 약간 코끝이 들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들린 모습이.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은 비주가 조금 이렇게 빳빳이 섰죠. 왜냐면 여긴 조금 밑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여기가 볼록하게 좀 나와줬고.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래.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한번 시도해 봄직은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에 내용은 지금 인트로덕션 정도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그럼 결국은 입술 인중이 기니까 길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중 축소라고 부르고, 뭐 여러분이 구글이나 뭐 영어 논문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modified upper lip lif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upper lip lif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요 내용은 간단하면은 그냥 우리 안면 거상술하듯이 딥플레인에 그 릴리즈를 해주고 스마스 당겨주듯이 입술에 있는 그런 층을 다 분리를 해서 당겨주면 더 좋다. 뭐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드 어퍼립 리프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손 아이 그 디자인을 조금 모디피케이션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탈리안 림 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이탈리안 디자인 아까 있었잖아요. 그 이탈리안 디자인을 했을 때에 이 흉터가 이런 식으로 남아서 조금 꼴보기 싫었다.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아트로픽 스카링, 그러니까 뭐 쪼그라드는 흉터를 만들었다는 안 좋은 그 결과였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불손 디자인을 한 건데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좀 있다.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코 안쪽으로까지 이제 인시전을 안으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콧구멍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콧구멍이 요상하게 좀 뻥 뚫린 동굴처럼 돼버리는 약간 요런 데 울퉁불퉁해지고 요런 안 좋은 결과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남의 한 거 이제 보여주면서 좀 별로 이렇게 하면 좀 별로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흉터 패턴이에요. 이제 불손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흉터가 조금 이제 튀어나오고 이렇게 줄 간다 그러죠. 이제 버티칼 이제 스트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세로 주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인 살 이렇게 막 흉살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우리 낚싯바늘 자국 생선 가시 자국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흉터가 은근히 있거든요. 꽤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특히나 이제 외측에까지 이렇게 흉터가 있어서 꽤나 보기가 싫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오히려 동양인에선 더 흔하죠. 이렇게 또 스테로이드 치료 막 하고 해가지고 여기 탈색된 경우. 흉터도 흉터인데 튀어나오는 흉터를 이제 좋게 하겠다고 스테로이드를 인젝션을 하면은 거기가 이제 하이포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색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색소가 없어지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색소가 없어지는. 근데 동양인에서는 대부분 제가 병원에서 겪어본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흉터가 말썽부려서 뭐 레이저 치료받고 약물 치료받았던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나 이렇게까지 많은 흉터들을 봤다. 근데 내가 하는 수술 방법을 하면 흉터가 이렇게 없이 나이스해. 라고 딱 보여준 거예요. 아주 보존적으로 피부를 잘라내고 그러면 이빨도 적절히 보이고 입술도 살짝 두꺼워지고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 근데 거의 안 보이고 좋잖아요. 또 이 경우도 인중이 조금 긴 듯 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 입술도 도톰해지고 인중도 조금 짧아지고 아주 좋아졌다.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본인 결과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논문에서
지적해 주신 게 조금 쳐다볼 게 있는 게 대부분의 이런 수술, 인중 축소나 어떤 립 리프트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길고 그다음에 입입술이 이제 여기 윗입술, 입술 말고 여기가 두툼한 사람들은 요런 수술을 원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두툼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입 나온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빨이 안 보여서 이렇게 웃어도 앞니빨이 안 보이니까는 어색하고 뭐 이렇게 웃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웃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되게 웃기게 되잖아요. 웃는 모습이. 그래서 이 티스 쇼잉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외국인들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필드, 그러니까 입술이 얇아서 여기다 필러니 지방인이 잔뜩 넣은 경우에 또 이런 수술을 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러 부작용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동양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코 수술이나 악수술, 그러니까 뭐 양악 수술이나 뭐 ASO 이런 거 하고 나서 뭐 원숭이 상 됐고, 뭐 인중이 길어졌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또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윗입술이 얇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비대칭인 경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늘어진 경우, 그 다음에 이 입을 다물었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환자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건 우리도 해당이 돼요. 특히나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 방법을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불혼, 그 황소뿔 디자인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했죠. 대신에 조금 세심하게 이 안쪽 콧구멍 요 콧바퀴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뭐 중간에 수술 과정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빨간 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수술 후에 이렇게 예쁘게 잘 꼬매 놓는다. 그리고 실밥 5일째 이렇게 뽑는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 주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제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인중이 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론 부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 상황이면 인중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본인은 아주 뭐 컨저버티브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논문에서 또 굉장히 아주 좋은 가이드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인중 축소를 할 때 몇 미리를 줄이면 이빨이 몇 미리 보인다. 이런 데이터를 주시는 거는 굉장히 따라서 수술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한 3mm 정도 인중을 줄이면 이빨 보이는 건 거의 비슷하고 한 4, 5mm 넘어가야 한 이빨이 1, 2mm 더 보이고 한 11mm 정도 잘라줘야 한 6에 8mm 보인다. 그러니까 자른 양에서 이제 그 이빨 보이는 양이 결정되는데 많이 잘랐을 때 한 절반 정도 보이고 조금 자르면 한 1mm 정도 변화밖에 없다. 점점 많이 자를수록 변화량도 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한번 참고할 만은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돼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수술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인중에서 여기 이렇게 꺼져 있는 거 있죠. 여기 V자 모양으로 꺼진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큐피드 보우라고 해서 큐피드 화살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꺼져 있는 거. 요걸 이제 큐피드 보우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해부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얇은 입술이었고 큐피드 보우가 잘 안 보였는데 수술하고 입술도 조금 보이고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큐피드 보우도 잘 보인다. 괜찮은 결과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약간 이거는 또 놀란 입술 같기도 하고, 좀 뭐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느낌도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인중이 아주 길죠. 이건 전형적으로 동양인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인중이 긴 모습. 근데, 인중이 줄어드니까 훨씬 어려 보이지 않나요? 요 분이 같은 분인데, 수술 후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리고 입술 모양도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 광고할 때, 립스틱 광고할 때 나오는 그런 입술 모양으로 돼 있고, 이건 너무 일자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예쁜 모양이 있고, 이렇게 큐피드 보우도 있고, 이빨도 조금 보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 경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흉터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이게 화장을 하신 거라 이게 또 정확히 봐야겠지만, 보면 흉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빠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두드려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 경우는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경우도 동양인에서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남자든. 그쵸?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꽤나 있는데 요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뭐 사진도 봐도 흉터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좀 요상한 것들도 있는데 이 경우가 지금 수술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인중이 그렇게 길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술이 좀 튀어나온 경우인데 오리 입술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수술을 해서 더 오리 입술을 만든 느낌이라 요 경우는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동양인도 나 수술해봤는데 흉터 없고 좋지 그 얘기예요. 이렇게 비대칭이 있었는데 입술 보이는 게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데 비대칭 잘 교정됐다. 뭐 아시안 스킨 타입이다. 뭐 동양인이다. 뭐 괜찮은 결과 같아요. 이빨 보이는 거 비대칭 교정도 잘 됐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요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이제 뭐 그 양악 수술하거나 이제 ASO 하면 특징적으로 요게 나오는데 요 모습이 약간 이렇게 뚱하니 튀어나온 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줄여놓으니까 뭐 좋아졌죠. 근데 또 너무 입술이 오리 입술처럼 된 거 아니야? 이 비순각이 너무 작아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있던 비순각이 지금 보면은 90도 미만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또 이러니까는 또 너무 여기가 꺼진 느낌이 또 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모습이 좋다, 요 모습이 좋다,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흉터가 좀 보여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거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중축소 하고 나서 모습이라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나으신가요? 뭐 서양인 기준에서는 이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양인이어서 그런지 이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데 입술이 얇은 느낌이라서 입술이 이렇게 잘 보이니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고민스러운 내용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박이죠. 그죠? 이게 나이 들면서 또 치아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불룩한 게 볼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젊은 친구한테도 있고, 또 입술이 얇아요. 또 치아가 뭐 잘못되고 이러면서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돼버리면 인상 자체가 바뀌고 얼굴이 되게 좋아지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이죠. 이 얼굴보다 이 얼굴은 되게 어려 보이고 약간 밝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이게 대박이다. 그리고 흉터도 별로 안 보여요. 역시 백인 피부는 짱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한번 이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또 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외국인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하와이 쪽 이런 쪽 또는 멕시칸 쪽 요런 쪽 인종인 것 같아요. 피부가 일단 다르고요. 그런데 흉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조금 뭐 그런 듯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보면은 팔자주름이 훨씬 덜해 보인다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죠. 입술이 두꺼워지고 립 이 버전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버밀리언 벡터링이 이제 디스플레이 버밀리언 벡터링 그러니까 버밀리언이 여기거든요. 인중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요렇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일자로 떨어지던 게 약간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딱 봐도 요 얼굴보단 요 얼굴이 젊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얼굴이 젊었을 때 모습이면 요 얼굴이 나이 들어서 모습 같은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팔자주름도 왠지 뭔가 좀 더 좋아진 듯한 이런
왜냐면 피부가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여기 피부가 조금 당겨지니까 여기도 좀 올라가니까 여기 늘어지는 살도 조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논문에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논문의 실제 수술 예로 보여준 이 경우는 솔직히 이 경우 굳이 했었어야 됐나? 뭐 옆모습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흉터가 동양인에서 정말 받아들일 만하냐? 내가 좀 좋아져도 나 이거 메이크업으로 커버할래. 요 정도로 마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수술을 직접 안 하고 있냐면요. 100명 해가지고 3명, 5명에서 이렇게 환자가 됐을 때, 제가 그 환자한테 미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고 그냥 인중 축소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거기 뭐 잘하시는 분 찾아서 흉터 없게 잘 되길 바랄게요라고 말하지 제가 해드릴게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제 뒤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노블캐 수술할 때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거든요. 코끝이 높고 팔자가 꺼져 있고 인중이 길지 않고 입술이 살짝 들려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대부분 팔자 꺼진 분들이 인중이 길어요. 그러면 인중 긴 사람 코가 낮으면 코 세우면 되잖아. 그죠? 인중이 근데 길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인중을 줄이면 되잖아. 이런데 인중 줄였을 때 이 흉터가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정도로 흉터가 생길 거를 각오하고 해볼까? 라는 생각도 간혹 들었다가 아유 괜히 또 환자한테 시달리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일면 드는 좀 약간 그런 지금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중 축소랑 비순각이랑 여러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 축소는 길이가 긴 거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입술이 얇으면 립 리프팅을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순각도 꺼져 있는 거를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코가 들려도 비순각은 커지죠. 근데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 버전 되면 또 비순각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믹스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뭐 이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인중 수술을 하면요. 비순각은 좁아져요. 기본적으로. 입술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무조건 길이가 줄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인중 축소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노블캐 수술을 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입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더 꺼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잘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저 흉터가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아직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